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드디어 머리를 깎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적 여유가 이틀밖에 저한테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 청문회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전히 지금 후퇴된 건가? 아니면 지금 쟤네들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미통당 아직도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미통당이 지고 나서 진중권 전 경영대 교수까지 이렇게 막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거기에서 진중권 교수가 일침들을 막 미통당 의원들한테 가하면서 막 맹비난을 하고 그랬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거 막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막 변하려고 막 얘기했었다가도 지들이 변할 생각이 없나 봐. 아니, 전술 전략이 너무 약한 거야. 그리고 너무 없어. 무슨 옛날 고구려적 때 시절 거를 막 들고 나와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체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여부를 묻는 거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한테 국회의원이 사상 검증을 한다? 난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에서 북한처럼 사상을 막 이야기하고 검증받고 그래야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서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거기에 사상 검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런 게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북에서 넘어온 태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장관 후보한테 사상 검증이 어쩌니 주체 사상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검증 자체가 위법인데 무슨 자기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청문회를 하냐고. 미래통합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사상이 틀리면은 북한처럼 다 총살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래야 되는 거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지는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네들이 왜 또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수사자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를 공격해, 나는 여기를 공격할 테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다 전략을 짜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북한에서 넘어온 태영호가 주체사상 검증을 하냔 말이야. 주체사상이 뭐냐면은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이런 모든 분야는 유일한 지도자가 한다, 이런 거야. 사회주의 헌법 제4조를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으로 인해 지도된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이걸 검증하는데 무슨 북한인이었던 태영호가 나와가지고 이인영한테 막 주체사상이 어쩌니 저쩌니 나는 전향을 했는데 당신은 전향을 했는가 이런 거를 묻고 앉아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왜 이 주체사상 문제가 청문회에서 계속 나오냐면 이인영이 예전에 1987년도에 전국 대학생 대표 자유협회라고
뭐 전대협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1987년 6월 항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 다 모이게 돼요. 거기 이제 뭐 좀 의석 좀 달고 있던 애들, 뽕 좀 들어있던 애들이 다 모이게 돼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열이 뭐 장례는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치를 겁니다. 그 와중에 이인영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싸워나가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요. 취지 자체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무슨 태영호가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뭐 숭배를 하고 이따 이 얘기들을 하냔 말이야, 내 얘기는. 구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사람들 속에서 그런 그 수군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 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지는,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인 거를 갖다가 무슨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여기 무슨 사이비 종교냐, 이씨, 아유, 깃방맹이를 후릴라, 이 진짜. 야, 나는 북한 사람들을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고 거기에 속해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는 태영호가 이걸 묻는다는 거 자체가 웃긴 것 뿐이야. 나는 이런 게 바로 공격 전략을 아예 잘못 싸웠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 누가 봐도 주체사상의 사상에 막 카더라가 가득 박혀있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나는 버렸어, 너는 버렸냐? 원래 이 사람은 주체사상이 없던 사람 같다가 무슨 주체사상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박진 의원도 질문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냐? 이게 무슨 질문이 있다고야.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봅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 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한미 아니면 우리가 동맹은 선택한 것입니까? 강요하건 선택하건 떠나서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초석도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가 이렇게 다 캐치해갖고 뭐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약점이다 이렇게 잡고 싶겠지만, 이인영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안 하잖아. 뭘 미군이 점령군이냐 이런 걸 왜 묻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인영이가 점령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진 의원 여기서 이제 안 통하니까 아주 안드로메다 갔어. 그냥 바로 안드로메다 가는 질문을 딱 던져버려요.
무슨 질문이냐? 이승만 얘기를 던져버려요.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 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그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괴뢰 평가가 정권입니까? 다를 수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죠? 없습니다만 네.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그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어 제가 생각하긴 이래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배경들을 좀 보자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이승만 자체가 자기가 처음 대통령 했으면 됐지. 1대, 2대, 3대. 이거 독재정치 해버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960년도 4.19 혁명 딱 해가지고 쫓아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하와이로 망명한 거 아니오. 나라 버리고. 맞아, 아니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 역사적으로? 근데 그거를 뭐 이승만을 좋아하냐, 뭐 대통령으로서 좋아하냐 안 하냐, 그거를 시대적이 어느 시대적인데 와서 그 따위를 물어보냐 이거야, 내 말은. 아니, 과거사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저 따위 질문을 계속 해다는 게 저게 지금 현 정부를 이끄는 국회의원으로서 질문할 내용이요? 작전 자체를 완전히 내가 없는 지휘부가 지금 짜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뇌부가 어떻게 씨발 됐길래 그 작전을 저렇게 못 짰지? 서로 다 공개하고 작전회의 한 3-4번 하고 나왔을 건데. 답답한 인간, 답답한 사람들, 아우 답답해.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뭔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뭐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저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저게 저 사람들을 더 추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저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지. 그럼 더 추하게 만든다니까. 저렇게 맥락도 없고 뭣도 없고 핵심도 없고 전국 찌르는 것도 없고. 저게 도대체 뭐를 저러고 있는 거야. 서로 뭐 기분만 상해서 가는 거야? 청문회가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또 집에 가서 뭐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칼 갈고 있겠지. 다음날 내가 뒤지게 열심히 해야지, 뒤지게 잘해야겠어, 이러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엉뚱한 것들 다 채취해갖고 나올 거 아니야. 아유, 인재가 없으면 그냥 유도리 있게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가. 무슨 걸리지도 않을 걸 자꾸 들이밀어가지고. 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화이팅!